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잘하지. 선거 앞두고 박근혜 대표 잘 지키겠다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표 끝까지 지키고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끝까지 지킬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저 유승민이 박근혜를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대표 탈당하라고 구박을 하더니 지금은 수호천사라 자기가 지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짝퉁하고 명품하고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당시 박근혜 대표를 지키자고 연병을 떨며 표파를 하던 유승민이었습니다. 그 이후 유승민이는 김무성이와 합을 맞추며 박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 되었으니 참 웃기죠? 배신의 DNA,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초선 김은혜 의원에게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유승민이는 뜬금없이 윤심이 작용한 탓으로 자신이 패했다며 윤석열을 원망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6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에게 패배한 유승민이는 22일 2016년 진박 한별사들이 칼춤을 추던 때와 똑같더군요라고 적었습니다. 박심을 앞세워 친박, 비박 후보를 구별지으며 공천을 좌우했던 과거 박근혜 정부의 빗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승리하는데 윤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유승민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심에서 크게 앞섰으나 당원들의 조직표가 결정적인 당심에서 뒤진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바보처럼 또 졌다.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네요라며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때문에 패배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유승민이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윤심이라 칭하며 표국을 하더니 경선에 패배하자 바로 윤석열을 직격하는 꼬라지 보면 이 인간의 인간성은 이제 알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조국이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기 딸내미 입학 취소는 부당하다며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미성년자인데도 기소. 정유라는 20대 초반의 아이 엄마인데도 기소. 조민은 30대 끝까지 범죄 부정하는데도 불기소. 동일한 잣대로 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조국의 말에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TV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안합니다. 조민 씨가 성인인데도 기소를 안 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조민을 공정하게 기소하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발간된 책 조국이의 시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이는 선동 없이는 못 버텨낸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이 자신의 딸을 과잉 수사했다는 조국이 주장에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검찰 개혁을 외치는데 과잉 수사가 가능하냐라며 숙명여고 쌍둥이와 달리 조민 씨는 성인인데도 기소 안 했다. 차라리 봐주기 수사 비판은 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반박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각 인사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제기되는 의혹 중 하나가 바로 논문 표절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은 예외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한동훈 후보자가 미국 유학 시절 쓴 논문이 표절률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구 용역 보고서 논문 표절 의혹으로 곤혹스러웠던 것과는 상반됩니다. 한동훈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낙마시키고 싶은 민주당은 한동훈 과거를 팔수록 오히려 깔거리가 사라지니 참으로 곤혹스럽겠네요. 검수완박이 진행되니 검찰이 정신 챙기고 수사를 과감하게 하는 것일까요?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윤종천 별장 접대 사건 오보와 관련해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윤종천 씨 별장 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부부장 검사와 김용민 의원이 역할을 했다며 두 사람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 윤석열 당선인이 윤종천으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보고서를 내고 그것이 모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사안이 있었다며 허위 보고서가 나가게 한 사람이 이규원 검사와 김용민 의원이라는 글을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민주당이 검수완 박 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사실상 민주당인 무소속 의원을 잇따라 배치하는 등 전횡을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을 직권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습니다. 검찰 일동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원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게 하면 검수완박은 자동 폐기 처리될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 소집키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해준 국민의힘 과연 잘한 결정일까요? 한마디로 다 죽어가는 민주당에 산소호흡기 달아준 꼬라지입니다. 더욱 검찰 수사의 정치인은 쏙 빼놓은 결정이 결코 국민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겠지요. 검찰도 당연히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날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하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재안 역시 최대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만 뒀을 뿐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정리되면서 김호수 총장이 더는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사의 입장을 외부에 알린 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대검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내주 처리키로 한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김호수 총장에 이어 고검 정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장 수원고검장, 여한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현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성윤 고검장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 고검장들이 각자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지금 단체 도주하십니까? 조직에서 누릴 거 다 뽑아드시고 빈 껍데기만 남으니 도망가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원망 섞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검 정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이날 사의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에 앞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새 정부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찌감치 이달 초 사표를 썼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선지검장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의 반발이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중재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 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돼 왔던 검찰의 수사 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분산되고 검찰은 기소와 재판만 맡는 공소유지청, 약칭 공소청으로 격화될 전망입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뇌물, 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 자본시장, 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의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받고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놓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 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 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됩니다. 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 현반부패, 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 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 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 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 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입니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송치된 단순한 사건도 파헤쳐보면 조직적인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단일성,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라고 하면 경찰이 송치한 대로만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명목상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고 있다지만 단일성, 통일성 요건 때문에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범죄가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제한된다는 설명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